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CL입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36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소식을 지금 악재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일단 이 PCL은 체외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360억 원 규모의 유상 소식을 전해지면서 오늘 1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의 규모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총 발행 주식수의 절반이 넘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고요. 운영자금은 260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100억 원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주 신주 520만 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보통주 한 주당 6,930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PCL 발행 주식 총수의 43%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다라는 점이 시장에 크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요. 그냥 유상증자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무상증자까지도 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상증자를 완료하자마자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 이후에 총 발행 주식수를 기준으로 보통주 한 주당 9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상증자는 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상증자의 부작용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L 지금 유상증자 소식에 더불어서 무상증자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52주 신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증자 자체가 전체 주식 규모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안타깝지만 조금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평가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PCL 재무제표 상태를 조금 보시면요. 사실 매력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PCL 최대 주주인 이 김소연 대표를 포함한 이 특수관계인들의 증자 청약 참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조금 해본다면 30% 증자 참여를 가정하면 이번 증자가 끝난 후에 최대 주주와 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기존 39%에서 3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최고가 78,500원을 찍고 계속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차트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이 만약에 호재성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종목을 보신다면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평가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이 대세 상승 초입 구간이 있습니다. 초입 구간인 7,5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려주게 된다면 그때 기술적으로도 돌리는 자리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재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때 재접근 기준으로 목표가를 8,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5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는데 사실 그 7,500원까지 눌렸을 때의 얘기고요. 사실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증자된 그런 주식이 상장이 됐을 때 시장에 조금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컨디션이 조금 괜찮은 기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L의 경우에는 증자된 주식들이 시장에 상장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미지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일단은 현재 가격에도 도망을 가셔도 되고 만약에 추후에 재접근을 하게 되신다면 7,500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때 접근을 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8,100원, 손절 라인은 6,95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을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실적이 약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나 빠진 건가요? 네, 일단 이 대보마그네틱 오늘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9%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로 봤을 때 19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58% 정도 감소한 104억 원 규모, 그리고 순손실이죠. 순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던 8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이슈로 타격을 조금 크게 받으면서 개파락 출발을 하고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대구마그네틱은요, 보시면은 3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지속된 하락 여파에 오늘 같은 적자 전환 소식이 조금 더 타격을 강하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에 이 대구마그네틱을 조금 보시면 2차 전지와 관련을 해서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다가 4월에 경영권 매각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대보마그네틱이 경영권 매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 삼성, KPMG와 최근까지 진행을 했었던 매각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조금 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타격을 조금 받았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대보마그네틱이 속한 이 섹터가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분기에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보마그네틱도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대보마그네틱의 매각 가격을 두고 이 원매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금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9만 6천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상장 이후에 또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입찰에 산은이라든지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 한솔재지 등 다수의 후보가 조금 선정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싹 받았다가 이 원매자와의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금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회사 측에서도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경영권 매각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조금 모으면서 매각이 결론적으로는 중단되면서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졌고요. 2차 전지 조정을 받았고, 또 오늘 이렇게 1분기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에 충격을 조금 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함께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3월 달에는 9만 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저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BM, LNF 같은 종목들이 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나라는 시그널을 조금 보여주기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의 이 기술적으로 조금 봤을 때 이 하락, 그러니까 제일 저점을 이렇게 쭉 이으면 한 5만 2천 원 부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가 조금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5만 6천 원을 하회하는 5만 5,800원, 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하락 여파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5만 2천 원까지 한 번 더 눌리게 된다면, 그 자리까지 온다면 저는 추가 매수 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유는 뭐냐면 대보마그네틱은 훌륭한 기업입니다. 일단 자석, 그리고 자석 응용기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탈철기죠. 이 국내 탈철기 분야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탈철기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조금 보유한 부분들이 있고, 이 2차 전지의 수요 악화라든지 발화의 주요 원인이 이 이물질인 철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그때 필요한 탈철 장치, 요 국내 탈철기 장치 중에서 건식형은 이 데보마그네틱과 일본 업체가 이 되게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봤을 때는 데보마그네틱의 기술력도 있고 지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눌릴 때 추가 매수 충분히 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55,800원,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52,000원까지 한번 눌려줄 때 추가 매수 하시고 손절가는 제가 5만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지만 목표가를 봤을 때는 저는 73,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봐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어봐도 73,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73,000원 잡으시고 52,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하시라고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권님께서는 데보마그네틱의 기술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52,000원 선에서 추가로 좀 담아보시고 이때 손절하신다면 좀 타이트하게 5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73,000원으로 조금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인데요. 비대면 진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에퀴닉스가 이제 반도체 특수 수혜로 거론이 되면서 또 인성정보가 에퀴녹스의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성 이슈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넘게 팔아치우는 등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성정보 오늘 한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인성정보가 그동안 왜 올랐었는지, 최근에 왜 주목을 받았는지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5월 초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총 1조 원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사업을 수주했다는 설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 인성정보가 지분 68%를 확보하고 있는 하이케어넷은 미국 제약그룹 내 비대면 진료와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2차 시범 사업 4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전해졌고요. 이 하이케어넷이 1차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고 따라서 이 설로 지금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계속된 상승 추세를 한번 탔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하나 붙어줬습니다. 엔비디아 재료까지 붙은 건데요. 일단 인성정보와 엔비디아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반도체 특수 수혜주로서 에퀴녹스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 인성정보가 에퀴녹스의 파트너사인 점이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의 경제신문지를 보면요. 엔비디아 다음 타자는 AMD, 에퀴닉스 등이 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소식에 인성정보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보이죠. 7%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일단 조정의 배경은 그동안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 5월 달에 이게 2,000원대에서 놀던 이 가격이 주가가 3,500원 선을 넘어가는 이런 급등세에 대한 일부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조금 보시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물량으로 따졌을 때 125만 주가 넘는 물량이거든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인성정보가 한 7% 넘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발 훈풍을 인성정보도 받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인성정보는 모멘텀이 꽤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월 달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에 시범 사업을 하고 대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비대면 진료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인성정보 또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퀴녹스, 엔비디아 부분이 상당히 저는 조금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 인성정보는 이 에퀴녹스랑 파트너사 관계를 조금 맺고 있는데 이 에퀴녹스의 이 재료 자체가 저는 조금 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바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퀴눅스에 대한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인성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케어넷 부분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업체 이 하이케어넷이 다시 한번 이 RPM 부분에서 주도권을 조금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갔었던 상한가의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인상정보가 오늘 7% 정도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1 이평선을 조금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거지 오늘 하락으로, 오늘의 이런 일부 하락으로 완전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일차적인 조정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고, 가격 전략을 제가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가가 3,28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 선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3,050원 선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타이트하게 밀려서 2,900원 밑을 하회하고 2,950원 선을 조금 터치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만 2,950원 선을 넘어서서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인성 정보 같은 건 딱 붙들고 계시고, 목표가는 저는 3,800원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월 11일에 최고가 기준, 이 고가 기준으로 3,86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사실 여기 꼬리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려줄 가능성, 그런 재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3,8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